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전표를 누가 수정했는지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전표로 들어가주세요. 스마트A 10 버전에서는 이제 전표 입력을 두 메뉴에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설명드릴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메뉴를 진입하기에 앞서 두 메뉴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거래 내역을 입력하는 메뉴이고요. 네.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 내역을 입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카드 매출이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 입력을 하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일반 전표 입력은 간이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외상대금을 줬거나 받았을 때 그거를 상계할 수 있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명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진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하는 메뉴이다 보니 기간을 먼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상단에 기간과 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간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월에서 월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전표를 7월, 8월 둘 다 입력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기간으로 7월 1일에서 8월 31일 이렇게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월별로 선택을 하게 되면 특정 월 또는 특정 일자의 전표를 입력하고자 할 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기간으로 선택을 해놓고 오늘 날짜로 설정을 해주셔도 문제는 없는 거고요. 네. 저는 월별로 선택을 하고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에 해당하는 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일자를 잠깐 보게 되면 7은 검정색인데 위에 보면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한 가지 달라진 점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부분이 공휴일은 붉은 색깔로 표시되고 그리고 토요일은 파란색 그리고 평일은 검정 색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표를 입력하는 날짜가 평일인지 아니면 공휴일인지 토요일인지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약간 편의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네. 뭔가 우리 비용 썼다고 이렇게 영수증을 갖다 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경비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영수증이었다. 그러면은 날짜를 입력을 하는 순간에 이날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체크를 같이 하시면서 전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네. 거래처는 F2 코드 도움을 통해서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전표 입력이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래 내역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식당에 가서 한 번 밥을 먹은 거를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꼭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거래처 코드를 넣는 경우는 채권 채무와 관련이 있어서 예를 들어 달다구리라고 하는 거래처에서 내가 외상 매출금을 입금받았다 또는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돈을 주었다 라고 하게 되면 거래처 원장 메뉴를 통해서 잔액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거래처 등록에 해당 거래처를 등록을 하고 코드 도움을 받아서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거래처 원장에서 잔액 관리를 할 게 아니라면은 굳이 거래처 등록을 통해서 이 거래처를 등록하고 네. 또 코드 도움을 받아서 등록할 필요가 없이 네. 그냥 바로 거래처 명만 입력을 해가지고 끝나면 된다. 그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거래처를 추가하고 싶어요. 네. 거래처 등록에. 그래서 코드 도움도 받고 싶은데 이럴 때는 굳이 거래처 등록 메뉴를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다시 전표로 들어와야 되나요? 참 그 부분이 번거로울 텐데 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바로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지우고 다시 한번 네. 조회를 해볼게요. 예. 일단 코드란에다가 신규 거래처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하게 되면 네. 하단에 등록 탭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면 음.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오면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저 거래처 코드랑 거래처 명만 있는 상태에서 등록 버튼을 눌러도 네. 자동으로 알아서 거래처 등록에 저 해당하는 거래처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거래처 코드랑 거래처 명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등록을 하겠죠. 네. 근데 내가 이 거래처에 대해서 뭐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고 싶거나 아니면 대표자명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면서 한꺼번에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나머지 내역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단 거래처 코드를 보게 되면 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 회사에서는 매입과 관련된 거래처 코드는 뭐 500번대 미만 이런 식으로 거래처 코드를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래처 코드란에 커서를 위치를 해주시고 원하는 번호로 직접 수정을 해서 등록도 가능하세요. 아, 변경도 가능하구나. 네, 바로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 입력할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거래처 등록이 끝나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900번대로 신규 거래처를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네. 네, 900번대로 신규 거래처가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이제 구분을 설명을 드리면 구분에다가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될지 신규 사용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을 저희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각 항목을 클릭을 했을 때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분은 1번 출금부터 6번 결제까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출금과 입금은 상대 계정이 현금인 경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상대 계정이 현금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이다라고 하시면 3번 차변 그리고 4번 대변을 이용해서 대체 전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결차, 6번 결대는 네. 어떨 때 사용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뭐 월마다 또는 분기마다 그리고 연도로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 스마트에이 10에서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원가 결산을 자동으로 생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전표가 생성이 돼서 들어올 텐데 그때 구분값이 결차 결대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자동 결산이 아니라 수동으로 결산을 하는 사용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직접 분계를 하실 때 사변 대변이 아닌 5번 결차 그리고 6번 결대를 이용해서 전표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결산 분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네. 자동으로 결산을 하는 게 간단하기는 하지만 네. 회사 특성상 뭐 담당자분이 직접 우리는 수동으로 좀 결산을 넣어야 된다. 이럴 때는 차변 대변이 아니라 그쵸. 꼭 결차 결대를 써서 입력을 해야지만 결산 분계로 프로그램이 인식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맞아요. 거겠네요. 아, 그럼 저는 구분을 입금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요거 계정 과목 란에다가는 그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F2 코드 도움을 해서 네. 계정 과목을 검색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코드 번호를 안다라고 하시면 직접 코드 번호 입력을 하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계정 과목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보고 있는 스마트에이 10 화면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용자분들이 계실 텐데 코드 번호를 보게 되면 5자리로 저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간혹 가다가 코드가 3자리로 사용이 되는 사용자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차이는 세목을 사용하겠냐 안 사용하겠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5자리로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이 5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계정 과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목을 사용한다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어디에서 하냐면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 주시면 환경 설정 메뉴의 공통 탭에 보면 계정 과목 코드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세목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세 자리로 보여지시는 사용자분들은 세목을 미사용한다라고 설정을 해주신 거고 저처럼 5자리로 보여지시는 분들은 세목 사용을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세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 회사에서는 뭐 회식 때 또는 중식 때, 석식 때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사용하고자 할 때 이제 5자리로 선택을 하고 세목 계정 과목을 등록해서 전표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네. 만약에 세목을 우리는 추가를 하고 싶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나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세목을 추가하실 수가 없고요. 네.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었던 복리후생비에다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네. 환관비 쪽에 복리후생비에다가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네. 81100 복리후생비에다가 커서를 위치를 해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점 4개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더보기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네.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세목 계정 추가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세목 명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 때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네. 구분과 과목 코드 같은 경우는 본 계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본 계정이 81100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세목을 추가하게 되면은 끝에 1이 붙어서 81101이 될 거고 네. 두 번째 세목은 끝에 2가 붙을 거고 3이 붙을 거고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늘려갈 수 있게끔 되는 네. 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 본 계정은 81100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가 본 계정 과목인 거고 세목은 01부터 99번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을 조금 동일한 계정인데 성격을 다르게 해가지고서는 뭔가 사용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회사라면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코드 번호는 직접 수정도 가능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회식대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시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셨을 때 복리후생비 밑에 회식대라고 하는 세목으로 등록이 되고 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전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장부, 재무제표 쪽에서 조회가 가능할 거예요. 자, 제가 그럼 지금 회식대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반 전표 입력에서 회식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경비니까 입금이 아니라 출금으로 바꿔서 등록을 할게요. 네. 회식대라고 검색을 하면 복리후생비에 대해 추가한 세목이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 회사는 세목으로도 관리가 되는 거죠. 바로 적용이 되네요. 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메뉴를 뭐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갈 필요도 없이 빠르게 적용이 되는군요. 다음은 적요를 보도록 할게요. 네. 적요라고 하는 부분은 전표의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F2 코드돔 앞에 코드란에다가 코드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적요를 선택해서 반영도 할 수 있지만 네. 뭐 일회성이라던가 아니면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적고 싶다라고 하시면 직접 코드 없이 적요란에도 기재가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뭐 8월 회식 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아까 코드 도움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아까 코드 도움에 있었던 적요들은 조금 정형화된 내용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 우리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내용을 남겨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코드 도움 없이 그냥 바로 직접 입력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제 그러면 네. 차변하고 대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을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지금 출금으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차변에만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회식대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재 50만 원 입력할 때 O 다음에 0을 5번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네. O 다음에 00 누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0이 3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5 입력하고 플러스 키 2번 눌러주시면 0 3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전표를 조금 빨리 많은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네.
어쨌든 숫자를 입력하는 그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저렇게 단축키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 단축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플러스 키를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액까지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전표가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하는 항목별 네.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력하는 방법만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질문해도 되죠? 네,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스마트에이를 썼었던 사람이니까 네. 원래 전표 입력할 때 전표 번호가 있었거든요, 스마트에이는. 아, 그래서 그 전표 번호를 갖고 관리를 좀 했었는데 스마트에이 10은 전표 번호가 없나요? 있죠. 어떻게 나와요? 보시려면 네. 선택을 했을 때 네. 오른쪽에 보시면 가이드바에 전표 번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불편하시죠? 네, 저기 있는지 잘 눈에 안 띄어요. 네, 그리고 네. 모든 전표에 대한 전표 번호를 한눈에 확인을 하고 싶은 사용자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때는 상단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네. 여기 보시면 화면 구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표 보기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일자 바로 옆에 전표 번호가 생성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전표가 우리 원래 일자 입력하고 네. 그 다음에 차대변 구분 입력하고 계정 과목을 입력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순서가 맞다면 스마트에이는 그렇게 입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날짜 입력하고 갑자기 거래처를 입력하고 구분을 입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입력하던 방식이 아니라서 좀 많이 헤맬 것 같은데 이건 못 바꾼가요? 바꿀 수 있어요. 스마트에이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듯이 네. 스마트에이 10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 보면 될까요? 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 더보기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화면 구성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네. 기본 화면 구성에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많이 사용하셨던 게 계정 과목이 먼저 네. 나오도록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계정 과목 네 번째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혹시 이 화면이 예전에 보셨던 화면이 맞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 상태로 두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에 뭘 입력을 해야 되는지 예상을 하고 쭉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쵸. 실제 제 손가락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앞으로 입력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기능이 다 더보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또 저렇게 날짜 앞에 네. 날짜에 노란색으로 영문이 좀 들어가 있어요. N이라고 표시가 된 거죠? 네, N, New입니다. new. 네. 무슨 그러면은 의미일까요? 새롭게 입력했다. 네, 맞아요. 맨날 표시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입력한 전표 내일 열었을 때도 저렇게 표시가 되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응. 오늘 입력한, 새로 입력한 전표에 대해서만 오늘 당일만 N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내일이 되면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전표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입력한 전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새로 입력한 전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까지만 N으로 표시가 되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 더 기능을 설명드려도 네네네. 괜찮을까요? 저 그런 거 좋아요. 지금 8월 전표를 입력했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5월달 전표를 조회를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 현재 입력되어 있는 전표를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번에도 또 노란색으로 뭔가 용문이 붙는데 6군요. 네, U라고 표시된 전표는 기존 전표를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전표는 N이라고 표시가 되고 네, 원래 기존에 입력되어 있었던 전표를 수정을 했다. 네. 누군가가 수정을 했다. 아니면 내가 수정했다. 이러면은 U라는 걸로 표시가 돼서 네. 굳이 하나하나 클릭을 안 해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거구나. 맞아요. 굳이 뭐 찾아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U로 표시가 된 부분을 오른쪽 가이드라인에 확인을 해보면 네. 작성자를 클릭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와. 입력된 시간까지 노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필요한데. 저 스마트에이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전표를 저만 입력하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 회사 직원 여러 명이 네. 하나의 회사 코드에서 전표를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 그쵸. 규모가 좀 있다면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저도 문의를 간혹 받긴 했는데 전표를 누가 수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맞아요.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차익이 뜬다는데 이거 누가 수정했는지 파악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파악하는 게 좀 어렵죠. 맞아요. 한눈에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조금 그냥 다시 입력하거나 이런 걸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스마트 A10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렇게 이력이 확인되니까 굳이 저희한테 전화하지 않으셔도 네.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런 부분이 새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기능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네. 근데 N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 네.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겠다. 왜 가끔씩 오늘 전표 입력한 것만 보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왜 그런 게 궁금하신지를 물어보게 되면은 네. 전표를 오늘 입력한 것 중에 뭔가 잘못 입력한 게 있는 것 아. 같은데 이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스마트에는 데이터 정렬해가지고 뭐 확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최신 입력순? 그쵸. 그쵸?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최신이 오늘인지 어젠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아까 그 N으로 표시된 것만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내가 오늘 입력한 분량이구나. 그 안에서만 찾으면 굉장히 간단하겠네요. 맞아요. 이런 기능 참 좋다. 좋으네요. 사용하시면 되게 만족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응. 굉장히 뿌듯한 기능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저 지금 방금 금액을 편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차액이 떠버렸어요. 아. 근데 이거를 네. 차액을 고치려고 한다면 뭐 검색 기능이 따로 있나요? 네. 어디서 차익이 나는지 우리는 지금 이게 방금 여기서 수정한 전표니까 알겠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스마트 A10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차액 전표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총 3가지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많다. 먼저 우선적으로 밑에 붉은 색깔 글씨로 차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전표만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검색이 된 거죠? 네, 맞아요. 차익 나는 전표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네.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5월달 다른 전표까지 검색이 된 상태에서 상단 차액 전표 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단을 클릭해도 되고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 그렇죠. 어디를 클릭을 하더라도 다 차익 전표만 볼 수 있게끔 기능이 제공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 더. 여기 옆에 조회 옆에 보시면 네. 꺽쇠로 생긴 세모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여기 눌러보셨을 때 대차차액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여로 선택을 해주시고 조회를 눌러주시게 되면 하단에 대차차액이 나는 전표가 조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 검색 기능이 아까 전에 조회 버튼 옆에 꺽쇠 네.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거죠. 네. 저 이거 한참 찾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마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버튼으로 조건 검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그쵸. 눌렀으면 됐는데 스마트웨이 10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저기를 눌렀으면 되는 거였구나. 네. 그리고 저기에서도 대차차의 거래를 볼 수가 있도록 옵션이 설정이 가능하니까 차액은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게 프로그램에서 제공이 되게 많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표에서부터 차액이 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결산을 할 때도 뭐 잉여금 오류라든지 맞아요. 이런 연관적인 부분들이 다 많기 때문에 전표 입력에서부터 잘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오늘 영상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만 알아도 뭐 궁금한 거 다 해결을 하고 가실 것 같은데 좀 전에 열었었던 그 조건 검색에서도 네네.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가지고서는 사용을 한다면은 뭐 스마트에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번에 스마트에이 10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의 스마트에이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더 잘 쓰실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지금 당장 궁금한 거 생각을 해뒀던 거는 질문을 다 드리긴 했어요.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기능이 있나요?
네, 제가 네. 아까는 간단한 전표 입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이 25일 날짜 전표 사이에다가 전표 라인을 삽입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추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하단에 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지 이 사이에다가 입력을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예수금 위에다가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해당 라인에다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 색깔로 올라오는 부분을 액션바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액션바에서 전표 라인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현재 체크가 되어 있었던 라인 위쪽으로 빈 라인이 삽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추가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83,080원짜리를 맨 밑이 아니라 중간에다가 전표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 그러면은 기존에는 스마트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전표 라인 삽입이 가능했는데 스마트 A10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했을 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액션바에서 기능이 더 있네요. 그쵸. 근데 저 이 기능 몰라가지고 전표를 그냥 맨 마지막 라인에다가 추가 입력을 한 거죠. 아, 그랬더니 전표 번호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지금 25일 날짜 전표 똑같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회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과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네. 예를 들어서 이 여비교통비 전표와 직원 급여를 한꺼번에 합치고 싶다라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쵸. 지금 여비교통비 전표는 전표 번호가 19번이고 네. 직원급여는 20번이니까 두 개를 합친다라고 한번 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칠 수 있는 방법은 네. 여비교통비 전표와 네. 그리고 직원급여 전표를 체크를 다 해주세요. 싹 다요? 네. 네네네. 그러면 하단에 액션바가 또 나오죠. 네. 여기 보면 전표 묶기라고 하는 버튼 보이세요? 보여요. 네. 이걸 눌러주게 되면 같은 날짜지만 전표 번호가 다른 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 그냥 묶어버린다? 같은 네. 전표로? 맞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전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19번 전표하고 20번 전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묶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전표 번호가 19번으로 합쳐지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는 19번, 20번이 아니라 아예 전표 번호를 새로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전표 생성을 체크하고 묶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9번, 20번까지 있잖아요. 전표 네. 번호가. 근데 만약에 저렇게 새로운 전표 생성의 옵션을 체크하고 네. 묶기를 하게 되면은 21번 전표가 하나가 생기겠네요, 그냥. 그죠? 아, 그냥 저기 기존 전표들의 번호가 19번, 20번이 아니라 다 21번으로 바뀐다. 네, 맞아요. 그렇게 묶을 수가 있구나. 그럼 저 묶어봐 주세요. 기존 그러면- 전표 번호로. 그냥 19번으로 저 묶을래요. 19번으로. 네, 새로운 거 말고. 네, 그러면 새로운 전표 생성을 체크 해제하고 네. 묶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 여비교통비 전표 19번 네. 그리고 직원급여 19번으로 이렇게 묶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한 번에 되게 간단하게 묶이네요. 네, 아,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전표 라인 삽입하는 거를 미처 체크를 못해서 전표 번호가 다르게 생성됐는데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기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양이 많으면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 힘들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표 묶기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두 가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 이거 몰랐거든요. 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제가 또 꿀팁을 하나 뭐가- 알려드릴까요? 또 무슨 꿀팁이 이렇게 많아요? 어떤 건가요? 저희 25일 날짜에 네. 급여들 많이 지급을 할 거예요. 아, 네. 급여 이체일이시죠? 맞아요. 저 그날 월급 받아요. 네, 행복한 날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네. 급여 담당자분들은 음. 전표 입력을 매번 해야겠죠. 그쵸. 매달. 그쵸? 음. 그러면 그 부분을 전달해서 땡겨올 순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 나갈 거니까. 그쵸. 그러면 전표를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해당 전표를 체크를 해주시고 네. 하단에 보게 되면 또 액션바에 전표 복사 버튼이 생길 거예요. 이 기능은 하단의 액션바로도 생성이 되지만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에도 전표 복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양방향으로 다 어떤 걸 클릭해도 나올 수 있게 제공이 되는 기능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편하신 부분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네. 전표 복사를 통해서 일자 반영해 주시고요. 저는 8월 이번 달 급여 나가야 되니까. 네. 근데 뭐 미리 전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25일 날짜로 해주시면 전표 복사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8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네. 8월 달을 조회를 했을 때 직원 급여 데이터가 전표가 복사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분계 자체는 그렇게 수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금액이 변동성이 있다면은 금액만 넣으면 되는데 차대변 해가지고 계정 까먹 넣는 게 일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런 절차만 조금 간소화가 되더라도 일이 많이 줄어들 건데 네. 복사 기능도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복사도 있고 이동도 가능해요. 이동은 말 그대로 이 전표를 그냥 다른 날로 변경하는 그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면 그 날짜를 변경만 하면 되는데 여기 안 되죠. 날짜 변경이. 네, 날짜 변경이 안 되니까 맞아, 그때는 이동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날짜 변경은 지원이 되진 않지만 다른 기능인 이동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날짜로 변동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액션바랑 더보기에서 다 확인이 되는 기능인 거죠? 이동도. 체크를 하게 되면 하단에 전표 이동 버튼도 생기고요. 아니면 더보기란에서 전표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저것도 전표 복사랑 똑같이 한 세트로 묶여 있어가지고서는 사용을 하려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차피 더보기를 열어놓은 상태잖아요. 네. 저기에서 보이는 중복 전표 검색은 말 그대로 그냥 중복된 전표가 있나 없나 이거를 검색을 해주는 기능인 거죠? 맞아요. 선택을 해보게 되면 네. 현재 8월달 전표 중에서 일자가 동일한 건 없는지, 뭐 계정 과목이 동일한 건 없는지 사용자가 체크를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중복되는 전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거를 좀 더 활용을 한다면은 일자, 뭐 금액, 네. 거래처, 계정 과목까지 다 체크해가지고서는 정말 중복된 전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실제로는 중복되는 거래건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저도 입력하고 다른 직원도 입력을 했을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체크 못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더보기의 기능이 있고 네. 저도 더보기에서 궁금한 거 있었어요.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스마트 1을 쓰다가 스마트 A 10으로 넘어와가지고 조금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데 코드 변환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코드 변환이 더보기에도 있고 지금 현재 액션바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죠? 일단 코드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을 A에서 B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교를 A에서 B로 변경한다거나 하는 기능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 급여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급여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직원 급여 중에 이렇게 세 가지만 800번대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제조 쪽 급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일일이 계정 과목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액션바 또는 상단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 코드 변환을 이용하면은 쉽게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저기 위에서 두 번째 쪽에 있는 계정 과목 항목에다가 네. 내가 어떤 계정 과목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를 입력하고 변환을 누르면은 변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변환 전에다가 네. 80200 직원 급여로 하겠다라고 하고 네. 이 직원 급여를 원가 쪽에 있는 503번 네. 이걸로 변경을 해볼게요. 네.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아, 바뀌었네요. 네, 25일 날짜 전표에 직원급여 802번이 네. 급여 500번대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딱 체크된 세 건만 변경이 됐네요. 그쵸? 우리 스마트 A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표를 체크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일괄 변경이라는 기능이 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스마트 A 10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말고 네. 저렇게 더보기나 액션바에 있는 코드 변환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네. 어쨌든 기능이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긴 하지만 다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그쵸. 그러면 오. 잠깐 유의사항을 보도록 네네, 할게요. 맞아요. 아까 유의사항 뭐가 잔뜩 있던데. 코드 변환을 클릭을 해보시면 하단 참고사항에서 자금 항목, 그러니까 뭐 어음 관련되거나 원표는 이 데이터 변환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변경 전 항목을 설정하지 않으면 선택된 데이터는 변경 후 설정으로 일괄 변환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500번대 급여와 800번대 직원 급여를 600번대로 변환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변환 전에 선택을 하지 않고 체크만 되어 있다면 변경 후에다가 600번대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체크되어 있는 데이터가 모두 이 변경 후 걸로 변환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변경 전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든 상관없이 네. 어떤 계정 과목이었는지 상관없이 뭐 계정 과목이 꼭 하나만 변경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체크한 애들은 뭐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변경 전 항목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변경 아. 전에 입력하지 않으면 변경 후 걸로 변환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체크값을 인식해가지고서는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군요. 와, 저런 참고사항도 읽어보지 않았으면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단의 유의사항, 참고사항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읽어주시고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거래처랑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 변환에서 네. 제가 선택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변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표 작업을 해보니까 출금으로 입력한 전표들 있죠. 네. 차변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일괄적으로 변경이 안 되나요? 그것도 제가 건건히 다 바꿔야 되나요? 아, 구분을 변경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네. 현재 코드 변환이라고 하는 해당 기능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네. 하단 액션바를 보게 되면 일괄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해요. 제가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신규 거래처 전표에 대해서 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구분을 또는 지급임차료 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네. 구분값을 차변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아, 네. 변경해주세요. 다음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구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거래처 적용형에 있어요. 그러면 구분을 선택을 했을 때 현재 체크되어 있는 거를 출금이 아니라 차변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럼 차변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 그러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선택되어 있는 지급 임차료랑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지급 수수료를 선택을 하셨었네. 아, 회식 때. 네, 맞아요. 회식 때랑 다 차변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밑에 차액이 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전표 라인 삽입으로 대변을 입력을 해가지고 메꾸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 안에서 내가 굳이 추가 입력을 하고 뭐 넣고 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능 이용해가지고 변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넣고 그렇게 쓰면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오늘 소소한 팁들 많이 알려드리네요.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되게 저런 기능도 있었어? 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보고서는 직접 활용을 해보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더보기 보다 보니까 또 눈에 들어온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오늘 참 떨리네요. 떨지 마세요. 다 아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붕괴 설정이라고 있는데 네. 이거는 붕괴를 뭘 설정한다는 거죠? 아, 붕괴 설정을 눌러보게 되면 네. 뭐 금액 자동 붕괴를 한다거나 차대변 변화 약간 말이 되게 애매하죠?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설명을 봐도 살짝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직접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금액 자동 붕괴와 차대변 변환을 여로 설정해서 한번 전표 입력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하단에다가 10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을 설정하고 금액을 30만 원 입력하고요. 네.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네. 미지급금으로 40만 원을 입력을 했어요. 차액이 나게 만드셨네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상태에서 차변에다가 10만 원을 넣어야지만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전표가 되겠죠? 네.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고 10일 날짜를 입력함과 동시에 구분을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차변이 됩니다. 금액이 부족한 구분이 차변이다. 네. 라는 거를 자동으로 찍어주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고 저는 여기다가 해당 계정 과목만 입력을 해주게 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금액까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차익 나는 거를 저렇게 메꿔주면서 전표를 그냥 하나를 완성을 시켜버리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분께 설정이구나. 네. 아까 그 설정이 기본적으로는 부로 되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꼼꼼히 다 입력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기능이 스마트E에서는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현재 스마트E 10 같은 경우에는 네. 환경 설정에 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저도 지금 얘기하시니까 환경 설정에 내 컴퓨터 탭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막상 이 기능이 분리가 돼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생소해요. 저도 처음에 이 기능이 왜 스마트E이 10에 없지? 라면서 한창 환경 설정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있는 그 금액 자동 붕괴는 아까 전에 10만 원 차이 났던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기능일 거고, 그 밑에 있는 차대변 변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액이 부족했었던 구분 자체가 차변이니까 그걸 알아서 찍어주는 거고, 저 두 개 구분은 그냥 한 세트로 같이 가는 게 좋겠네요. 가장 그게 대차 차익이 나지 않고 전표 입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일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구나. 좋아요. 제가 어떻게 저런 거를 콕 집어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게. 그럼요. 저 많이 배우고 갈게요. 다음에 안 물어볼게요. 똑같은 거. 그러면 되죠 뭐. 그쵸. 나머지 기능들은 아까 더보기에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저는 데이터 정렬이 뭔지 알 것 같고, 일마감, 그죠? 알 것 같고. 네. 그리고 자동 붕괴 일괄 검색이 혹시 저건가요? 그 스마트E이 일반 전표 입력에서 Shift F, Shift F6 눌러가지고 그 일괄적으로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더보기랑 액션 파일 모두 다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타 메뉴에서 자동으로 전표 처리가 됐던 것들을 보고 싶다. 뭐 대부분 자동 전표 처리나 결산 자료 입력이나 이런 거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그 해당하는 메뉴들의 옵션을 정해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삭제를 해도 되고. 근데 검색이랑 삭제랑 같이 있으니까 검색한 다음에 삭제를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맞아요. 스마트E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부분 많이 쓰는 게 Shift F5 일괄 삭제다 보니까 그 내역을 안 보고 삭제하는 케이스가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위험했거든요. 실수들을 많이 하셨죠. 맞아요. 저는 차라리 검색을 하고 눈으로 본 다음에 삭제를 하는 게 좀 더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용 방법도 잘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기능들, 그러니까 스마트E이 10에서 뭔가 꿀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상부상조 하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윤술님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누가 입력했는지 로그 확인하는 법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칭찬합니다. 다음에도 관리 항목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제가 관리 항목도 준비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가 많은 관리 항목을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편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